어청도 선박사고에서 4명이 구조될 수 있었던 건 배 안에 있던 에어포켓 덕이었습니다. 해경의 신속한 대응과 선원들의 침착함도 한몫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전주객사의 서해컨이 붕괴 우려가 제기돼 전주시가 보수에 들어갑니다. 덕진공원 연화교도 곧 철거되고 새로 가설됩니다. 전라북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관광과 재활치료 등 다양한 활용으로 말산업 매출을 200억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실종된 선장은 아직 구조 소식이 없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과 원인을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어선 전복 사고 당시 실종된 56살 권모 선장을 찾기 위해 경비함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에 한창입니다. 해경은 수색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지만 권 선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조업을 마치고 귀향 중이던 7.9톤급 새우잡이 어선 진성호는 어청도 남동쪽 12km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자고는 갑자기 꽝 소리 나면서요. 사람이 내 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잠을 청하던 선원 4명은 선실이 에어포켓 역할을 하면서 2시간 반 만에 구조됐지만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권 선장은 배 밖으로 떨어진 뒤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인근에서 바지선을 끌던 예인선의 로프에 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경은 예인선과 어선 등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선이 제대로 견실을 하면서 운행을 했는지 아니면 예인선이 안전관리 조치를 똑바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정 13척과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된 권 선장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위험천만한 사고였지만 다행히도 배 안에 있던 선원 대부분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체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이 형성된 데다 해경의 구조 또한 골든타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예인줄에 걸린 뒤 빠른 속도로 뒤집혔는데 그 덕분에 선내 공기층인 에어포켓이 형성된 겁니다. 사람 수대로 두드려주세요. 오케이. 4명. 선원들은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에어포켓에 머무르며 구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지고 나서 빠지더라고요. 또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물 잠긴 상태에서 4명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해경이 와서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고. 신속한 해경의 대응도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해경 상황실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저녁 7시 13분. 2분 뒤 출동 지령을 받은 해경 경비함이 곧장 사고의 역으로 출발했고 40분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5분 만에 선원들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먼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구조를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반가량. 골든타임을 지킨 덕분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신고도 빨랐고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저희가 도착을 한 상태에서 수온도 그렇게 차지 않았고 그 격실 안에 에어포켓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절박한 순간에서까지 동료를 먼저 구조하도록 챙겼던 선원들의 용기와 배려심도 기적을 만든 힘이 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보건당국은 완주에 거주하는 82살 여성이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고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SFTS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으며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옷이나 긴 바지를 입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옛 객사인 풍패지관과 덕진공원 연화교가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두 곳 모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보물 제583호로 지정된 전주 풍패지관. 전주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던 곳인데 현재는 서쪽 건물인 서이컨이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폐쇄되고 지지대가 설치됐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눈에 띄게 기울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창방은 아래로 휘었습니다.
기둥머리에 있는 입공은 앞쪽으로 튀어나왔고 천장도 곳곳이 뜯겨져 있습니다. 지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이 전반적으로 기울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물로 지정된 1975년 이듬해에 이뤄진 보수공사에 사용된 새 기와가 전통 기와보다 무거워 뒤틀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부분 보수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해체 보수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문화재청에서 위원회에 상정을 했어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화려한 연꽃이 연못을 가득 메운 덕진공원. 연꽃 사이에는 낡을 대로 낡은 연화교가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설된 지 38년째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일 비일 철거를 미뤄온 전주시는 10월 안에 철거에 들어가 내년까지는 새로운 다리를 선보일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제일로 즐겨 찾는 장소고 그리고 또 관광지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현수교보다는 거도교가 걷기도 좋고 주변 환경에 맞는 새 단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주시는 풍패지관 서이커는 익산 미륵사지 보수 때처럼 가설 덧집을 설치해 보수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가 공을 들여온 말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말산업 특구로 전북을 지정해 농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농식품부가 장수와 익산, 김제와 완주 진안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제주와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2013년부터 560억 원을 투자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전북은 말사육도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한 해 3만 명 이상 승마 체험을 즐긴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마사고와 경마축산고 등 전문교육시설과 풍부한 말먹이 생산지를 갖춘 점도 특구 선정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말을 생산, 사육, 유통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호남권 권역으로 해서 전북이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은 당장 100억 원을 투입해 승마 시설은 물론 재활 승마와 말문화 관광 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수는 승마 관광, 익산은 농가 육성, 김제는 재활 승마, 완주와 진안은 각각 생활과 체험 승마를 특화합니다. 2022년까지 사육두수와 승마 인구를 각각 두세 배가량 늘려 말 산업을 매출액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산 단계부터 그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복합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전북을 말산업 메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기회로 말산업이 전북의 대표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달청이 조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조달청장이 올 상반기 연간 목표의 57%를 상회하는 8,211억 원의 조달 사업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달청은 전담반 편성과 수요기관 방문, 간담회를 통해 집행률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주요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무주군입니다. 무주에는 태권도원이 들어선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연계성이나 관광 활성화는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를 만들고자 지난 2014년에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 방문객 수는 지난해 33만 6천 명으로 당초 연간 200만 명이 다녀갈 거라는 기대는 허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황인홍 신임 무주군수는 국기원 유치가 방문객 증가의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태권도를 해외에 보급한 국기원이 내려와야 진정한 태권도의 성지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태권도 하면 무주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기원이 와야 된다. 태권도도 살고 국기원도 살고 또 태권도 성지도 될 수 있고. 황 군수는 해외에 파견됐다 은퇴한 태권도 사범들을 유치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 무주군이 추진하는 태권 마을에 8구단 은퇴 사범들을 입주시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원이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상생과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 1번에 할 것이 우리 농산물을 태권도를 쓰도록 만들어주라. 외지에서 형성된 직원들만 있는데 우리 우주 사람을 채용해야 되라. 무엇보다 태권도원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민간 투자입니다. 휴양과 레포츠 시설이 들어설 13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0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민선 7기 무주군 역시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의장의 박병술, 부의장의 강동화 의원을 선출했으며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주지검은 6월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후보를 도우려 금품을 살포한 63살 이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여름 강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46개 종목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합숙 전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장마철을 맞아 독버섯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7명이 숨졌는데 장마가 시작하는 7월부터 10월 사이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축산법에 따라 신규 농장의 산란계와 종계의 마리당 적정 사육 면적이 상향되고 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완산소방서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순회 상담과 힐링 캠프 등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관은 일반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군산 지역 한국GM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부도 위기에 처한 두 대기업 협력업체가 부평이나 창원에서 신규 물량을 수주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